저기 오리 있네, 오리. 근데 오리 맞나? 오리 아닌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어디 가는 거죠? 저희 보암 소원지에 점검 나가는 거죠. 보암 소지 어디 있는 거예요? 보암 소원지는 그 양덕 보암동 넘어가는 네, 조수 큰 거 하나 있거든요. 저희 오늘 식목일인데 저희 혹시 나무 심으러 가나요? 근데 나무도 심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보육대원이니까 안전 점검을 나갑니다. 오늘 그러면 식목일이라서 봉암 수원지에 안전 점검을 나가게 됐습니다. 봉암 수원지 가보셨어요? 예, 몇 번 가봤습니다. 봉암 수원지에 오리가 있다 하던데. 예, 다른 데 있었어요. 저희 오늘 오리 꼭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봉암 수원지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봉암 수원지 뭐 경치도 좋고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좋은 날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가 오니까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게 부산구금약 지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뭔가요? 이거는 등산객이나 이제 주민분들이 처가놨다든지 했다든지 이러면은 수액이나 꺼즈, 붕대, 연고 이런 것들이 비상약품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제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한 구금 물품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후시딘 이런 거 그거 가져가면 어떡하죠? 가져가면 예, 그래서 일본어가 유사시에만 이제 쓸 수 있도록 일본어 역시 그 번호. 예, 그 번호. 자, 그러면 한번 봉암 수원지 한번 이제 등반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리가 있다고 하는데. 가끔 그 오리가 이제 겨울철에 수원지가 얼게 되면은 네. 오리가 이제 얼음 속에 갇혀 있다고 아. 가끔 119 신고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 네, 이렇게 봉암 수원지 등반 왔습니다. 이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인명 구조함을 네. 혹시나 이제 주민들이 여기 잘 걷다가 물에 빠지거나 이래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순환 인명 구조함을 열어서 인명 로프도 있고 튜브가 있습니다. 튜브를 이제 멀리 이렇게 던져가지고 요구조자를 빨리 구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던져가도 될까요? 지금은 그럼 이렇게 지금 순환인명 구조함 봤는데 이제 오늘 끝난 건가요? 아직 끝나기는 이제 이러고 우측 통행 길이 있는데 동암 수원지 입구 로드가 시작됩니다. 한 바퀴 정도 이렇게 더 돌게 되면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중간중간에 한 7개, 8개 정도 되는 순환 인명 구조함이 있습니다. 7, 8개. 네. 봄철이 돼가지고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산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일단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봄에는 날씨가 좀 건조하기도 하고 대부분 담배꽁초나 이런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논두렁 태우기나 밭두렁 태우기 행위들을 사람들이 좀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과학적인 효과에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의 취사 행위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산불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우선 사람들이 보통 직접 끌려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 대피를 하신 후에 119에 신고를 대피할 데가 없으면은 이미 다 타버린 곳이나 아니면 큰 바위 같은데 뒤로 가시면 되고 그 보통 사람들이 대피를 할 때 길을 잘 못 찾는데 불이 나면은 위로 가는 방향보다는 아래 방향으로 가야 그 산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끄나요? 산림청 분들이랑 소방관들이랑 이제 협력해서 끄는데 높은 산에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못 가니까 헬기에서 이제 물을 뿌려줘서 이제 끄는 방법도 있고 등진 펌프라는 이제 기구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넣으면 우리가 이제 그 물을 뿌리면서 이제 뭐 불을 끄는 방법도 있고 삽이나 갈퀴 같은 걸로 땅을 뒤집어 주면서 불을 진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산불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산불이 그쪽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화선을 구축해가지고 발연물이라든지 불에 탈 만한 것들은 제거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 지면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더 이상 그 방향 쪽으로 불이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철을 도려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국가지정번호라고 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죠? 다음은 표지목 같은 느낌인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골에서 이 번호를 알려주면 아주 완벽하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저기 오리 있네, 오리. 근데 저 무슨 오리지? 청둥오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되게 카리스마 있게 생겼다. 근데 오리 맞나? 저 오리 아닌 것 같은데? 맛은 굉장히 안정적이야. 여기는 올라가나요? 오늘은 안 올라간다 보다. 네, 오늘 봉암 수원지 갔다 와서
산불 조심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많은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다지 높지도 않고 날씨도 좋아가지고 참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장원 시민 여러분 많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갑시다. 이 근처에 맛집 있습니까? 창원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불 조심하시고 항상 안녕하시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 카입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 작가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올렸었는데 어떤 최근에 구독자 한 분이 보도국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능과 교양, 다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도국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한 3년 정도 KBS 보도국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이제 그때 그 일을 하면서 MBN이나 이데일리도 약간 투잡으로 같이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보도국 작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송 구성 작가와는 약간은 개념이 다릅니다. 보통 이 방송 작가라는 말에 이제 구성이라는 이야기를 붙이는 것은 어떤 이제 기승전결 흐름에 따른 극을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구성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도국 작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촬영 구성안이나 편집 구성안을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가끔 이제 특집 있을 경우에 쓰기는 하지만 주된 업무는 오히려 기자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보도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기자와 이렇게 좀 팀을 이뤄가지고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역시도 보도국 내에서 이제 현장에 취재를 나가는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사 발령에 따라서 기자들이 출입처를 다르게 하죠. 그래서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이런 식으로 도는데 그렇게 취재 현장을 돌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기사를 보는 눈이 생기고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면은 또 중간에 편집부에서도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편집부가 우리가 흔히 저녁에 보는 9시 뉴스, 11시 심야 뉴스 이런 뉴스를 만드는 팀이에요. 그래서 편집부 안에 이제 기자들이 있고 보도국 작가들은 기자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나 추정 60분 같은 또 그런 프로그램과는 작가가 일하는 개념 자체가 좀 달라요. 이제 그런 쪽은 탐사 보도라고 하고요. 이 뉴스 팀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보도국 작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된 업무를 보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제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쭉쭉쭉쭉 나가는데 중간중간에 집중 취재랄지 아니면은 어떤 핫한 인물이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어떤 짧은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꼭지들을 담당하는 작가가 각 보도국의 뉴스 팀마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작가가 그렇게 다른 텔레비전 프로그램처럼 많지는 않아요. 한 명 혹은 한 2명 정도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기자와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뉴스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슈를 다뤘나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슈를 찾기 위해서 아침에 자료조사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핫한 이슈가 되었던 어떤 쟁점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발굴하는 눈이 우선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이템이 선정이 됐어요. 아이템이 선정이 되면은 바로 섭외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섭외가 거의 전쟁이에요. 사실 그날 있었던 이슈는 되게 다 뻔해요. 만약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만큼 또 뜨거운 감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도 다 이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고 또 말을 좀 잘하는 전문가 풀은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적재적소에 맞는 전문가를 빠르게 섭외하느냐가 바로 이 보도 프로그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섭외 스트레스가 좀 극심하죠. 그냥 그날 바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십사 거의 뭐 읍소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뭐 좀 유명한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좀 그렇게 막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전문가들을 섭외가 쉬운 편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좀 어떤 이슈가 되고 핫한 인물들 혹은 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피해자 혹은 관련 가족 혹은 뭐 좀 유명한 정치인 이런 좀 섭외가 까다로우신 분들도 있고요. 또 뭐 간혹 가다가는 뭐 이제 만약에 뭐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국에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관련자 인터뷰를 따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런데 위에서 또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섭외가 돼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섭외가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가가 얼마나 그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험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섭외의 퀄리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보도국에 유능한 작가라 하면요, 각 그 이슈에 해당하는 핫한 인물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바로바로 또 섭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하다 보면은 경험이 쌓이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이 좀 경력직을 우대하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원전이나 뭐 핵 관련된 문제가 그날 터졌다. 그러면은 그 부분의 권위자는 우리나라의 뭐 서울대 서균열 교수야. 뭐 자동차 이슈가 터졌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문가는 그래 오토타임즈의 권홍주 기자가 있지. 뭐 자동차 그 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각계각층 분야에 누가 권위자인지, 그리고 또 플러스 말씀을 잘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업적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언변은 조금 방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하고 권위도 있어야 되고 또 방송으로 나와서 좀 그러니까 떨지 않고 말씀도 잘 할 수 있는 분을 매일매일 발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각계각층의 어떤 주요 인물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인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의 어떤 풀을 넓혀 가려면은 당연히 뭐 뉴스 프로그램이나 신문 기사나 아니면은 뭐 시사 저널 같은 그런 관련 잡지들을 많이 보셔야 하겠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은 이게 매일매일 그 섭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범죄 심리학자 하면은 그래 경기대 이수정 교수가 유명하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분에게만 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방송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좀 하다 보면은 그날 이제 방송 해치우기에 급급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을 또 섭외하고 또 섭외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좀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을 하는 것도 이런 방송 작가의 역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아이템이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물을 섭외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질문지를 작성하겠죠. 그래서 이 질문지를 또 얼마나 좀 날카롭게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물론 그 앵커가 질문을 쓰기는 하죠. 하지만 보통은 이제 작가랑 기자가 협의를 해서 질문지를 짜서 이제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뭐 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 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원고를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앵커한테 넘겨요. 그러면은 이제 앵커도 보고 뭐 자기가 더 추가할 질문이 있을 경우에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빼거나 하면서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질문을 보내고 나서는 이제 관련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다. 사실 뭐 보통 이제 인터뷰가 5분에서 한 7, 8분 정도 이루어지는데 계속 그 사람만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자료들을 PD한테 의뢰하거나, 보통 밑그림이라고 하는데 밑그림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어떤 자료들을 그 인터뷰 하시는 분께서 보내주셨을 때 이제 CG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CG를 그려서 뭐 CG실에 요청을 합니다. 보통 이제 방송하기 뭐 한 1시간 전쯤에 출연자가 이제 오게 돼요. 출연자가 오면은 보통 작가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메이크업 안내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방송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뭐 사전에 이제 진행자와 인사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조율할 게 있으면 조율을 하고 스탠바이를 하셨다가 이제 예,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이 보도국의 단점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섭외예요. 이게 진짜 매일매일 어떤 그 인물들을 전화해서 섭외한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섭외가 너무너무 스트레스고, 그리고 그 사건, 사고라는 게 사실 좋은 일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이 안 좋은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를 계속해서 예, 발굴하고 뉴스를 보고 스크랩을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시사에 관심 있으면 재미는 있지만 이게 매일매일 일이 되면은 이것도 약간은 네,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고, 이거는 되게 좀 케바케고 미세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제 기자와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D와 작가는 어떤 공동체로서 서로 이제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PD가 그 어떤 글의 영역에 대해서 어떤 터치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레이션, 대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기자도 기사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랑 작가는 하는 일이 좀 겹쳐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나 리드 멘트에 대해서 약간은 기자가 예, 뭐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 좀 갈등이 생기거나 마음의 스크래치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이거는 굉장히 예, 미세한 부분이고, 이 작가가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네, 많이 좌지우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이 보도국 작가로서 일을 하려면은 스스로의 내공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반대로 장점은 아무래도 시간이 규칙적이에요. 만약에 뭐 저녁에 이제 심야 뉴스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11시 뉴스 라인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보통 오후 4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죠. 출퇴근 시간이.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의 작가들은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없죠. 엄청나게 들쑥날쑥하고 뭐 밤샘도 되게 많은데, 보도국은 네, 사실 뭐 딱히 밤샘을 할 일은 없어요. 그 시간만 이제 좀 치열하게 방송에 임하면은 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뭐 저처럼 투잡을 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또 페이는 다른 어떤 정규 예능 프로그램이나 교양 프로그램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 서비스 스트레스 외에는 업무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뭐 편집 구성안이나 촬영 구성안을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페이는 조금 낮지만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뉴스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프로그램 자체가 안정적이고, 또 좀 그 나의 일정을 맞추는 것도 쉽고, 주말에 쉬는 날도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예,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조금은 이게 얼마나 내 일에 적성에 잘 맞는지를 잘 판단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보도국 작가를 평생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걸 하다가 또 뭐 탐사보도로 옮겨갈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교양이나 예능으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어떤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 시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작가적인 역량을 쌓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의 한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한 1, 2년 정도는 보도국에서 일을 해보는 것도 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댓글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방송 작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스!
탈락탈락 땡땡.
그냥 된다.